얼마 안 가서 끝나겠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겠지 했던 이 전쟁이 소위 제3차 세계대전으로의 확정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닙니다. 10세기경 키예프 대공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공동 요람이자 러시아 정교회의 발상지였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이를 근거로 우리는 하나의 러시아 세계다라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아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다. 과거로 돌아가려는 러시아, 독립의 미래를 향한 우크라이나, 이 상반된 선택이 지금의 전쟁을 불러왔습니다. 이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최첨단 무기와 방공망을 지원하면서 러시아의 군사적 우위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러시아를 국제 금융망에서 차단하고 또 에너지 수출을 제한하죠. 러시아에게 나토는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존재죠. 반면 러시아는 유럽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며 에너지 위기를 촉발했습니다.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에도 이제는 직접적인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다 사와야 되는 나라인데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너무 비싸진 거죠. 그래서 똑같은 전력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Russia is ready for nuclear war. The Diplomat의 기사 Russia-Ukraine war, China's vanishing neutrality. 중국이 러시아와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사실상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면서 미국과 나토를 견제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나토가 얽혀있는 이 복잡한 사슬에서 세계 질서 하나가 우연이든 의도적으로든 어긋나면 언제든지 큰 폭발은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닌 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우크라이나의 인근에 있는 벨라루스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원전 사고 이후 사회 경제 발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자체는 우크라이나에 있지만 바람의 방향 때문에 그 옆 나라인 벨라루스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세계은행이 했던 연구, 국제기구와 함께 했던 연구를 통해서 방사능 오염이 지역 주민들에게 미친 끔찍한 영향을 제 눈으로 그리고 숫자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암 발병률, 기형아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 나라 젊은이들이 애를 낳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기형아들 뉴스가 하루가 달리 멀다 하고 나오는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출산을 포기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계 전쟁은 단순히 국가 간의 대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모른 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살얼음 같은 지금의 국제 정세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은 나토와 소위 서방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비동맹 국가들과도 신뢰를 쌓아서 국제적인 중재자로서의 자리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서 휴전협상 중재안을 제안해 볼 수도 있고, 또 난민지원 공동기금을 주도하며 인도적 지원에 앞장설 필요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중재를 노르웨이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슬로 협정이라고 하죠. 국경을 맞대거나 이웃 국가들은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재를 서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중재를 노르웨이가 쓴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능력이 이제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와 정보전에 대비한 기술 개발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드러난 사이버 공격과 정보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서 한미 동맹을 재확립하고 동북아 안보 구조를 확실히 하는 방향으로 공고히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와 국정 운영의 필수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대한민국은 높아진 국제
위상에 맞게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전쟁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유엔 난민기구와 또 관련된 여러 기구와 협력해서 난민 캠프 지원과 같은 인도적 활동을 확대하면서 언젠가는 끝날 이 전쟁 종료 후에는 사회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협력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만 안전하면 세상 모두가 안전하다고 믿는 우물안 개구리 같은 외교 정책을 버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도 대한민국과 우리 한반도의 외교와 또 우리 국민의 안보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필요한 역할을 책임 있게 해나가는 중추국가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